안녕하십니까, 디지홍입니다. 이번 시간엔 코나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나의 사양 변경 모델이 2019년 8월 7일 출시되었습니다.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소형 SUV 시장에서 코나가 살아남을 경쟁력을 갖췄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경쟁 차종과의 재현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 수준 맞추기 위해서 오토 모델의 가솔린 이륜구동으로 비교해 볼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차량의 순서는 차량 길이의 순서입니다. 길이가 베뉴가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스토닉이고 코나, 티볼리, 셀토스의 순서로 차량 길이가 됩니다. 차량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가격은 베뉴와 스토닉이 1600만원대 시작이고요. 코나, 티볼리가 1800만원대 시작이었는데 코나의 기본 안전사양이 들어가면서 코나도 1914만원으로 1900만원대 시작으로 바뀌었고요. 셀토스가 1929만원으로 시작 가격이 가장 높습니다. 차량의 너비는 베뉴와 스토닉이 1770, 1760 비슷하고요. 그리고 코나, 티볼리, 셀토스는 1800과 1810으로 비슷합니다. 차량 높이를 보시면 스토닉이 가장 낮은 높이고요. 베뉴와 코나가 비슷한 높이고 티볼리와 셀토스가 조금 높은 높이를 보여줍니다. 휠베이스는 차량 길이에 거의 따라가는데요. 베뉴가 가장 짧고요. 그 다음에 스토닉이고 코나와 티볼리가 같은 휠베이스를 보여주고요. 셀토스가 3cm 정도 긴 휠베이스를 보여줍니다. 엔진 비교 한번 해보면요. 1.6 가솔린 터보 GDI 엔진의 7단 DTC를 가졌습니다. 이거는 셀토스하고 똑같은 엔진 구성이고요. 티볼리도 이번에 1.5 가솔린 터보로 바뀌었기 때문에 코나와 티볼리, 셀토스는 거의 비슷한 엔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티볼리가 조금 약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베뉴와 스토닉은 이제 같은 소형 SUV로 분리되긴 하지만 일단 터보 엔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력과 토크에서 약간 낮은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비를 보시면 베뉴가 가장 좋고요. 스토닉과 코나 그리고 셀토스는 비슷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티볼리가 조금 약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차 중량 보시면 스토닉이 가장 가볍고요. 그리고 베뉴, 코나, 셀토스, 티볼리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형 SUV 시장에 셀토스가 출시되면서 다른 소형 SUV들은 전부 다 셀토스랑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코나도 셀토스랑 한번 비교해보면요. 우선 기본 트림의 노옵션,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모델로 비교해보면 코나가 시작 가격이 1914만원입니다. 그리고 셀토스는 1929만원으로 셀토스가 시작 가격이 15만원 높은데요. 코나가 좋은 사양 한번 보시면요. 코나에는 16인치 알로이 휠이 바로 들어가는데 셀토스는 16인치 스틸 휠에 휠캡이 들어가죠. 그리고 코나에는 백미러에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는데 셀토스는 두 번째 트림부터 들어갑니다. 셀토스가 좋은 사양 한번 보시면 이제 안전사양에 코나에도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들어있거든요. 근데 셀토스에 차급을 뛰어넘는 사양인 차로 유지 보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이빔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2륜을 선택하셨을 때 트랙션 모드가 들어가고, 그리고 경사로 조석 주행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2열의 리클라이닝 시트, 그러니까 2열의 시트가 이제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는 리클라이닝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셀토스가 시작 가격이 15만원 높지만 이 차량을 대충 비교만 해봐도 셀토스가 경쟁력이 조금 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 풀옵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했고요. 사륜구동까지 전부 넣었을 때 코나는 2,929만원이고요. 셀토스는 3,092만원으로 셀토스가 163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풀옵션 했을 때 코나가 좋은 사양은 운전석에 럼버 서포트 포함해서 10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셀토스는 8웨이, 그러니까 8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셀토스에 약간 아쉬웠던 부분인 패들 시프트가 코나에는 들어있습니다. 셀토스에는 안 들어있고요. 셀토스가 좋은 사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되게 많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들어가고요. 코나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는데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갔습니다. 보조라고 들어가면 차량이 능동적으로 작동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이제 코나의 경우에는 후측방 충돌 경고와 후방 교차 충돌 경고만 들어갔는데 셀토스는 보조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LED로 된 앞깜빡이, 그러니까 풀옵션 했을 때 LED로 된 앞깜빡이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셀토스엔 들어가고 코나에는 8인치 내비게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7인치 컬러 클러스터를 셀토스는 사용하는데 코나는 4.2인치 컬러 클러스터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운드 무드 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열에 관련된 것 중에서는 2열의 열선 시트와 이 2열의 에어벤트, 그 2열의 USB 충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가격이 163만원 셀토스가 높지만 셀토스에 들어가 있는 사양의 값어치가 163만원 이상 되어 보입니다. 코나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트림이 코나가 되게 많았는데요. 트림을 세 가지로 간소화했습니다. 스마트와 모던 초이스, 프리미엄 트림 이렇게 세 개 트림으로 간소화했고요. 트림 구성과 옵션 구성이 그 1.6 가솔린 터보와 1.6 디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1.6 가솔린 터보의 노옵션이 1914만원이고 풀 옵션은 2929만원이니까 가격 차이가 1015만원 차이 나고요. 1.6 디젤은 노옵션이 2105만원이고 풀옵션이 3120만원이라서 역시 가격 차이는 1015만원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코나의 기본 트림인 스마트 트림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1914만원으로 시작합니다. 기본 사양 한번 보시면요. 일단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7단 DTC와 통합 주행 모드가 다 들어가고요. 기존 코나에는 옵션으로 들어갔던 전방 관련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같은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들어갑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말 그대로 차선을 넘지 않게끔 핸들을 조정해 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새 현대기아차에 나오는 차로 유지 보조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낮은 단계의 안전 기능입니다. 아쉽지만 경쟁 차종 셀토스에는 차로 유지 보조까지 다 들어갔죠. 그리고 운전자의 운전 습관이나 운전하는 시간을 파악해서 이렇게 경고를 주는 운전자 주의 경고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지능형 안전 기술이 들어가면서 시작 가격이 조금 높아졌죠. 그리고 6개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 상해 저감 시트벨트, 뒷좌석에 가운데 시트에 3점식 시트벨트, 그리고 아이소픽스 들어가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샤시 통합 제어 시스템,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 이런 것들은 요새는 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급제동 경보 기능, 그리고 TPMS 들어가고 세이프티 언락과 타이어 응급 처치 키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나에는 벌브 타입으로 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LED 주간 주행등과 LED 포지셔닝 램프가 위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방의 깜빡이는 벌브 타입으로 들어갑니다. 뒤쪽에 리어 스포일러와 그리고 LED로 된 보조 제동등도 들어가고요. 코나는 타이어를 16, 17, 18인치 사용하는데요. 기본 모델에는 16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가고요. 이제 스마트 트림에도 옵션을 하시면 17인치까지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미러에는 LED로 된 방향 지시등과 그 열선과 전동 조절, 전동 접이까지 다 되는 백미러가 들어가고요. 기본 계기판은 3.5인치 모노 LCD로 되어 있는 기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이 기본 계기판은 그 코나 3개 트림 전부 다 이 기본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가장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서 옵션을 하셨을 때 가운데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 있는 계기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에 2단 러기지 보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트는 일단 직물 시트가 들어가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스마트 트림은 직물 시트가 기본인데 옵션에서 인조가죽 시트를 바꾸실 수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당연히 수동 시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앞좌석에 시트백 포켓 들어가고 그 뒷좌석에 6대4 폴딩 되는 거는 좋은데 뒷좌석에 리클라이닝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리클라이닝 시트는 아니고 뒷좌석에 6대4 폴딩만 가능합니다. 폴딩 타입의 도어 리모컨 키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크로 에어 필터가 들어갑니다. 에어컨은 전 트림에서 이렇게 수동으로 조절하시는 매뉴얼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내비게이션 패키지를 선택하시면 오토 에어컨이 같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일반형 크루즈 컨트롤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동식으로 움직이는 틸트와 텔레스코픽이 다 되는 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들 리모컨과 오토라이트 컨트롤, 그리고 USB 충전기는 1열에 1개 들어가고요. 그 12V 파워 아울렛이 1개 들어가고 그리고 후방에 주차 센서가 들어갑니다. 오디오는 이런 형태의 오디오가 기본 오디오인데요. 스펙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5.8인치 모노 LCD를 사용했을 텐데 이렇게 나와 있는 기본 오디오가 기본 오디오입니다. 이거는 옵션을 하셔서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하실 수도 있고 내비게이션을 하시면 8인치 내비게이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본 오디오에도 블루투스 기능이나 그런 건 다 되기 때문에 핸드폰 음악 들으시는 거나 그런 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거치대를 통해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실 분들은 이 기본 오디오를 하셔도 뭐 무방합니다.
다만 아쉬운 건 기본 오디오를 하시면 후방 카메라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 트림의 기본 사양 다 설명드렸고요. 옵션 사양을 보시겠습니다. 옵션이 많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옵션은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이 들어가면 후륜에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기본 서스펜션은 토션빔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가 들어가서 가격이 187만원 나오는데요. 이 셀토스랑 비교해보면 셀토스에는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륜구동이 옵션이 177만원이에요. 10만원 차이 나는 건 경사로 저속주행이 기본으로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옵션인 현대 스마트 센스는 가격이 6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후측방 충돌 경고가 들어갑니다. 후방 센서를 이용해서 차선을 바꾸려고 했을 때 이렇게 뒤쪽에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차가 있을 때 이 백미러에 경고등을 켜주거나 이제 안에서 경고음을 울려서 그 안전하지 않다는 경고를 주는 기능이 후측방 충돌 경고입니다. 자꾸 셀토스랑 비교하게 되는데요. 셀토스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진화된 더 높은 안전기술이죠. 그거는 투싼과 스포티지에도 안 들어가 있는 산타페급에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셀토스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또 코나하고 이렇게 비교가 좀 됩니다. 후방 교차 충돌 경고는 후방에 있는 센서에 의해서 주차 후 후진으로 출차를 할 때 뒤쪽으로 오는 차량을 감지해가지고 경고음을 울려주는 게 후방 교차 충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셀토스랑 비교하게 되는데 셀토스에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보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차가 왔을 때 브레이킹까지 해주는 거고요. 코너에 들어있는 후방 교차 충돌 경고는 그냥 경고음만 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셀토스가 좀 사양을 한두 단계 뛰어넘어서 높은 사양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소형 SUV들이 좀 뻘쭘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는 안전에 관한 기능이니까 넣어주시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자꾸 셀토스랑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후측방 충돌 경고가 아니고 방지 보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후방 교차 충돌 경고가 아니고 이것도 방지 보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좋은 거고요. 근데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만 사용하기에는 국내 도로 환경이 별로 좋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일반 크루즈 컨트롤보다는 좋긴 하지만은 이제 핸들을 직접 조작해줘야 된다는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리고 하이패스와 ECM 룸밀러가 25만원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라이트라고 해서 49만원짜리 옵션인데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오디오는 이렇게 가운데 모노 LCD가 들어가 있는 오디오고요.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라는 거는 안에 내장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이제 미러링 같은 걸 통해서 핸드폰에 그 내비게이션을 미러링해서 쓰실 수는 있지만은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면 후방 모니터는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후방 모니터까지 해서 가격이 49만원 되겠고요.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밸류 1이라는 옵션이 49만원인데요. 여기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기본이 16인치 휠이었죠. 17인치 휠까지는 스마트 트림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거는 밸류 1을 적용했을 때만 선택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있어야지 블루링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1을 적용했을 때만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은 선택 가능하고요. 가격이 118만원입니다. 여기에는 8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 모니터, 블루링크가 같이 들어가고요. 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매뉴얼 에어컨 대신에 이렇게 풀 오토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이 오토 에어컨은 따로 옵션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내비게이션 옵션이랑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트림에서도 오토 에어컨을 하시려면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셔야지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 가솔린 터보 스마트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443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1914만원이었기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 스마트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2357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인 모던 초이스 트림의 기본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2102만원으로 하위 트림은 스마트 트림보다는 188만원 높은 가격인데요. 188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인조 가죽으로 된 도어 센터 트림과 도어 암레스트, 그러니까 도어 쪽에 인조 가죽 감싸기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메탈 페인트로 된 인사이드 도어 핸들, 그러니까 차 안쪽에서 문을 여시는 그 레버 있죠? 그게 메탈 페인트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죽으로 된 핸들과 기어 노브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 재질 크래시 패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대시보드라고 부르는 게 크래시 패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비게이션 옆에 쪽, 그쪽 부분 대시보드 부분이 소프트 재질로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트림이 모던 초이스 트림부터 인조 가죽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아쉬운 점이죠. 하이 트림인 스마트 트림은 옵션을 하셔도 인조 가죽 시트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조 가죽 시트를 하시려면 두 번째 트림인 모던 초이스 트림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1열의 열선 시트도 하이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는 옵션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1열 열선을 하시려면 모던 초이스 트림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열선 핸들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된 기능은 하이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나머지 검은색으로 표시된 기능들은 하이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선택하실 수 없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지만 인조가 주시나 1열 열선 같은 거 하시려면 이제 하이 트림인 스마트 트림에서는 옵션을 하실 수도 없으니까 무조건 모던 초이스 트림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죠. 근데 가격을 한번 보시면 하이 트림보다 188만원 높은데 보통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한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 나머지 기능이 168만원의 값어치를 하느냐 한번 보셔야 되는데 168만원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하이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없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하시면 모던 초이스 트림을 하셔야겠습니다. 모던 초이스의 옵션도 많아서 두 페이지로 설명드릴 텐데요. 하이 트림하고 똑같이 사륜구동 멀티링크 경사로 조석 주행이 187만원 들어가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 64만원도 하이 트림하고 똑같고요. 그리고 모던 초이스 트림부터 선루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루프렉과 묶어서 54만원인데요. 루프렉이 10만원 정도 하니까 선루프가 44만원 정도 하는 셈이죠. 근데 이거는 셀토스랑 비교해 보면은 옵션 가격이 조금 높은 가격입니다. 셀토스에서는 선루프가 39만원이었는데요. 코나에서는 5만원 비싼 4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ECM 룰러가 25만원 들어가고요. 하이트림하고 똑같이 멀티미디어 라이트는 49만원입니다. 근데 밸류가 1이 아니고 2로 바뀌었죠. 밸류 2가 49만원, 가격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보시면 밸류 1에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와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갔었죠. 근데 밸류 2에는 1열 통풍과 17인치 휠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왜냐면 밸류 1에 들어있던 그 버튼 시동 스마트 키는 모던 초이스의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가격은 49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통풍 시트를 하시려면 모던 초이스 오셔가지고 밸류 2 49만원짜리 옵션을 하셔야지 1열 통풍 시트를 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은 118만원 똑같은데 하이 트림의 스마트 트림에서는 밸류 1이라는 걸 하셔야지만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선택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 버튼 시동 스마트 키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모던 초이스에서는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기본 사양이다 보니까 밸류 2를 선택하시는 거와 관계없이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6 가솔린 터보 모던 초이스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497만원이고요. 시작 가격이 2102만원이었기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 모던 초이스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259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리미엄 트림의 기본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2246만원으로 하이 트림인 모던 초이스 트림보다는 144만원이 높아졌는데요. 어디서 144만원이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하이빔 보조가 들어갑니다. 하이빔 보조는 이 전방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는 건데요. 하이빔을 켜놓고 주행을 하시다가 맞은편에 차량의 불빛을 인지하게 되면은 이 하이빔이 로우빔으로 자동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그 차량에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하이빔으로 켜지는 하이빔 보조가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나 그 전방 추돌 방지 보조랑 똑같이 그 전방의 카메라 센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으로 그냥 넣어줘도 될 만한 기능인데 이렇게 제일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 오셔야지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셀토스에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죠. 이 하이빔 보조가. 그리고 루프렉과 17인치 휠 타이어가 기본 사양이고요. 그 전면에 좌회선 차단 유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에어로 타입 와이퍼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벌브 타입의
프로젝션 헤드램프의 사진이고요. LED 헤드램프를 하시면 스태틱 밴딩 라이트가 같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핸들을 조작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헤드램프의 조사각을 조금씩 조정해주는 그런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겠고요. 그리고 1열의 통풍 시트와 그 2열의 센터 암레스트가 프리미엄 트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열의 센터 암레스트가 이게 2열에 이제 자녀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앉히시려면 센터 암레스트가 되게 유용하게 쓰일 텐데 요거는 첫 번째, 두 번째 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하실 수가 없고 가장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 오셔야지만 2열 센터 암레스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그 윈도우를 닫으셨을 때 장애물 같은 거나 팔 같은 게 끼게 되면은 그거를 감지를 해서 그 창문을 다시 내려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면 이제 그 윈도우 스위치가 하향도 원터치고 상향까지도 원터치 스위치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운전석에는 상하향의 원터치 스위치가 사용이 되고 나머지 3개의 도어의 윈도우 스위치는 이제 상하향 원터치 버튼이 사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방 주차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전방 주차 센서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제 운전 초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요 좁은 길을 지나가거나 지하주차장 내려가거나 아니면 주차 같은 거 할 적에 요 전방 센서 켜놓고 하면은 되게 유용하거든요. 근데 이 전방 센서는 프리미엄 트림부터 들어갑니다. 다른 차량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이 전방 센서는 소형 SUV에서는 상위 트림에 들어가는 기능이긴 하고요. 그리고 러기지 커버링 쉘프라고 해서 이제 트렁크 쪽에 그 짐을 보이지 않게끔 위쪽으로 막아주는 커버링 쉘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짐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러거지 네트가 들어가고요. 러기지 네트가 들어가고 그 내장 컬러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기본 내장 컬러는 블랙 인테리어입니다. 근데 프리미엄 트림으로 오시면 이 블랙 인테리어 말고 이렇게 틸블루 인테리어를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시면은 오렌지 인테리어를 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이 내장 컬러를 블랙 말고 틸블루나 오렌지로 하시게 되면은 내장 컬러 대금 10만원이 추가가 되겠고요. 프리미엄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션이 많아서 3페이지로 나눴고요. 첫 번째 옵션은 사륜구동과 후륜 멀티링크 경사로 저속 주행장치가 하이 트림들하고 똑같이 187만원 들어가고요. 현대 스마트 센스도 64만원 하이 트림들하고 똑같이 들어가는데 선루프가 하이 트림에서는 루프렉까지 해서 54만원이었는데 프리미엄 트림에 오면은 루프렉이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루프가 44만원 들어가고요. 컴포트 1이라는 옵션이 4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운전석에 10웨이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포함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승석에 에이드웨이 전동 시트가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 사양의 프리미엄 트림에 오면은 운전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는데 이제 옵션을 넣으시게 되면 동승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옵션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컨비니언스 1이라는 옵션이 79만원인데요. 여기에는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전면 유리에 사용하려면 전면 유리를 특별한 걸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이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게 되고요. 전 트림에 기본 적용되어 있는 3.5인치 모노 LCD 적용되어 있는 계기판 대신에 이렇게 4.2인치 컬러 LCD가 적용된 계기판이 사용이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들어가 있고요. 패들 시프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 센서까지 포함해서 컨비니언스 1 옵션은 79만원입니다. 다음 옵션은 디자인 1이라는 옵션인데요. 가격은 59만원입니다. 여기에는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갑니다. 이 옵션을 넣기 전까지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고 이 옵션을 넣으셨을 때만 LED로 된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너에 쓰이는 휠 중 가장 큰 휠인 18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16, 17인치 휠하고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전방에 범퍼 아래쪽에 이렇게 안개등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급형 외장이라고 해서 여러가지 몰딩들이 좀 들어가는데요. 카본 그레이 색깔의 클레딩 들어가고 그 실버 색깔의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실버 색깔의 사이드 가니쉬 그리고 크롬 리어 가니쉬까지 해가지고 고급형 외장 포함해서 디자인 1 옵션은 59만원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 트림 옵션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가 2로 바뀌었는데요. 이 가격이 152만원이 됐죠. 원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에는 8인치 내비와 후방 모니터, 블루링크, 오토 에어컨까지 들어갔었는데 여기에 25만원짜리 옵션이었던 하이패스 ECM 룸밀러가 들어가고
그리고 오토 에어컨에 연관되어 있는 오토 디포그와 이오나이저까지 들어가서 가격이 152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플래티넘이라는 옵션이 93만 원인데 이것도 좀 아쉬운 옵션입니다. 요 크렐 사운드와 투톤 컬러 루프 그리고 천연 가죽 시트 세 가지를 묶어서 93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거 자꾸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셀토스나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요 투톤 컬러 루프 같은 경우를 따로 빼놨거든요. 29만 원,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따로 빼놨는데 요 코나이는 크렐 사운드나 가죽 시트하고 묶어서 93만 원에 해버렸어요. 요 투톤 루프만 꼭 하셔가지고 좀 멋진 디자인으로 차를 뽑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크렐 사운드를 하셔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이 옵션도 조금 아쉬운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6 가솔린 터보 프리미엄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683만 원이고 시작 가격이 2246만 원이었기 때문에 1.6 가솔린 터보 프리미엄 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292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젤 모델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젤 모델은 일단 기본 사양과 옵션 사양이 가솔린 모델과 전부 똑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191만원 높은 가격이고요. 여기에는 1.6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이돌 스탑앤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191만원이 높은 가격이 됐고요. 여기 있는 나와 있는 가격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가솔린 모델에서 191만원 더 하시면 나오는 가격입니다. 저라면 코나를 이렇게 살 것 같다 하는 디지옹스 초이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을 제일 싸게 구입하신다면 스마트 트림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노 옵션 하시면 좋은데 좀 아쉬운 거 옵션을 한번 좀 넣어보시게 되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를 많이 타기 때문에 하이패스를 어차피 나와서 달 것 같으면 하이패스 ACM 룰러는 달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멀티미디어 라이트는 이제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랑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는 건데 후방 카메라 7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솔직히 필요는 없는데 그 후방 카메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주차할 때나 그럴 때. 근데 요거를 그 후방 카메라 때문에 하자니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또 스마트폰으로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매립을 나와서 사제로 하느냐 아니면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달고 나오느냐 이런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내비를 나와서 사제로 매립을 하면 이제 매립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가격도 아마 요 50만원 선을 크게 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근데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하시면 이제 순정품이긴 하지만 내장된 내비게이션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장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을 원래 잘 안 쓰시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쓰시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멀티미디어 라이트를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후방 카메라도 필요 없다 하시면 멀티미디어 라이트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멀티미디어 라이트까지 넣은 거는 총 가격을 2천만원 정도에서 맞추려고 넣은 건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총 가격이 1988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이하로 코나를 구입하실 수 있는 트림과 옵션이 되겠고요. 디지옹스 초이스 2 보시면 일단 모던 초이스, 두 번째 트림 모던 초이스 2102만원짜리 하셔가지고 안전에 관련된 옵션이 현대 스마트 센스는 설명드렸지만 이제 뭐 좀 아쉽긴 하지만 요거는 하시면 좋은 거니까요. 저 같으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패스와 ACM 룰러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그러는 걸 또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라고 해서 오토 에어컨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내장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하게 되면 총 가격이 2,309만원이 나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그냥 가성비 좋게 구입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 셀토스가 출시되면서 이제 모든 소형 SUV들이 셀토스보다 낮은 사양들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양이 트림이 높아지고 옵션이 추가가 되면서 점점 셀토스랑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나도 어떻게 보면 조금 적당한 트림과 적당한 옵션을 넣으셔서 그러니까 코나의 중간 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게 좀 가성비가 높은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차를 직접 타서 운전을 하는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표만 보고 설명드리는 리뷰어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코나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셀토스의 등장으로 경쟁 소형 SUV들이 사양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나 역시 셀토스보다는 부족한 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나의 주행 성능은 이미 여러 리뷰에서 검증되었지요. 트림 옵션 잘 맞추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